안녕하십니까. 수익의 법칙 데이비드입니다. 자, 현대로템이 마이너스가 아닌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64,300원의 가격이 마무리되는 거. 일주일에 마무리가 아주 좋았다. 한 3일 정도의 하락이 있어갖고 혹시 불안하셨던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이 전쟁에 대한 뉴스가 지속적으로 올라올수록 이 현대로템 그리고 에어로스페이스 기타 외에 방산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이 전쟁 뉴스에 관련해 가지고 아주 슬픈 소식이지만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호재성의 인식이 조금 더 박혀 있기 때문에 현대로템이 이렇게 조금 눌리더라도 불안하셨던 분들은 없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산 관련돼 가지고 올해 24년도에 하반기에서 최고의 대장 테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이 러시아 전쟁에 참여 이 부분은요 아주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저희 세대가 뭐 전쟁의 세대도 아닐 뿐더러 이 전쟁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는 아직까지 근래에는 직접적인 경험치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 전쟁에 대한 그 과정, 이 이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예측하는 게 좀 많이 어렵긴 하거든요. 사실 이 북한의 참전이 굉장히 뜬금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뉴스였는데 일단 이거를 좀 과대 해석을 좀 해볼게요. 시나리오를 제가 좀 여러 가지 작성을 해봤습니다. 데이터를 토대로. 자, 러시아와 북한의 요 참전 관련돼서 이 북한의 행보가 왜 지금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까? 러시아에 참전된 이후에 북한의 경제적인 부분에서 이거 무조건 마이너스 요소거든요. 러시아가 승리를 해도 북한은 마이너스고 패배를 하더라도 더욱더 큰 마이너스가 있는데 중국에서 북한을 어떤 식으로 도와줄지 러시아를 어떤 식으로 도와줄지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가 있지만 이게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중국과의 갈등 속에서 어떠한 전쟁에 뭔가 좀 참여를 하는 그런 행보가 보여진다 하면은 이 방산 쪽의 이슈는 더욱더 부각이 될 거고요. 방산 종목인 현대로템 관련된 혹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등 이 방산 테마는 조금 더 상승장이 유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년 동안에 이 전쟁이 지속이 되면서 지금 이 상승장도 저희가 1년 이상을 좀 바라보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일단 현대로템의 가장 이슈가 될 만한 그 디데이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11월 7일입니다. 그러니까 미 대선이 끝나고 바로 그 다다음 날인데 MSCI 이 지수에 현대로템이 편입이 될 지금 1순위로 지목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되면요. 이게 편입이 되면은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을 수는 있어요. LS 엘렉트릭 같은 경우도 편입 이후에 주가가 조정이 됐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호재적인 뉴스지만 이 높아지는 가격 대비해 가지고 조정 구간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LS 엘렉트릭 같은 경우는 이 매출 실적이나 이 영업 실적 관련돼 가지고 단단한 면이 없었습니다. 지금에서야 요 AI나 데이터 센터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요 전선주가 그 구리의 가격이 떨어지거나 상승에 맞게 조금 더 관심도가 몰리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정도로 관심이 몰리진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로템이 만약에 편입이 됐을 때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저는 좀 적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로템이라는 이 기업의 15년도의 실적과 그리고 기대감 이거를 좀 산출을 해봤습니다. 폴란드와 2차 계약 이 폴란드 대통령이 지금 한국에 있죠. 그리고 이 루마니아 뿐만 아니라 K2 전차 수주 좀 가시화가 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수출 지역 확대로 밸류에이션이 약간 조금 더 시장에 많은 규모를 뿌릴 수 있지 않을까. 유럽 쪽에서의 좀 이 확산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우크라이나 그 근방에 있는 다른 타 국가들한테 이 루마니아나 이 폴란드가 사용하고 있는 이 현대로템의 K2 전차에 대해서 당연히 정부가 공유가 될 거고요. 이 시장 확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수주가 이어질 거다. 그래가지고 현대로템의 매출 구성을 봤을 때 일단 레일 솔루션, 에코플랜트, 디펜스 솔루션 가장 높은 게 이 디펜스 솔루션이거든요. 이거에 또한 또 수주 계약이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점도 굉장히 좋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현대로템의 실적 추이 전망이 사실 이게 좀 중요한데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릴 대응 전략 리포트의 정보 중에 하나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미리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현대로템의 실적 추이 전망을 바라봤을 때 매출액 관련돼서는 25년까지 이게 추가적인 상승세가 약 15%의 2분기 상승세가 계산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이 15% 상승세 대비해가지고 10에서 17%가량의 영업이익률 성장세가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2쿼터
2분기 예상 추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실 수 있는 자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로템 요 K2 전망을 좀 봤을 때는요, 전차 4차 양산 관련해가지고 요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올해 4분기, 24년에 요 4분기 내지 내년 초에 수주가 확산이 될 거다. 이렇게 지금 계산이 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그래프를 여기다가 좀 참고를 해놨습니다. 자, 이 그래프들 기타 외에도 25년 수주 관련된 거, 그리고 기타 데이터인 레일 솔루션, 그리고 에코플랜트, 현대로템의 주력 사업이죠. 그리고 디펜스 솔루션, 이런 부분에 있어서 25년도의 수주 계약 내용들을 제가 여기다가 좀 첨부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뉴스상에서 좀 확인이 애매모호한, 확인하기가 좀 번거로운 부분들에 대해서 25년 수주 값과 그리고 영업 매출 기대값, 그리고 매출 예상값, 이런 것들 다 적어가지고 목표 가격을 분기별로 제가 작성을 해봤습니다. 하고 시장의 전망 관련돼서 일단 유럽 쪽으로 좀 확산이 되었을 때, 그리고 유럽이 아닌 폴란드만 좀 추가적인 계약이 되었을 때 해가지고 시나리오를 두 가지로 나눴고요. 그리고 중국과 이 미국에 대한 갈등이 좀 고조가 된다라고 하면요, 그러면은 그때에 대한 이 목표 수위와 그리고 대한민국 시장 경제, 지금 코스피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 이 의미가 어떤 거를 가져올지 이런 걸 시사하는 바가 명확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 쪽에 좀 공부하신 분들은 지금 이 코스피 하락에 대해서 굉장하게 많은 분석을 하고 있다는 거, 그런 내용까지 알기 쉽게 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 8329-4199번으로 현대로템에 현대레고만 보내주셔도 돼요. 현대로템의 이 목표 가격과 하나의 뭐 대응 전략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기업 분석 리포트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 자료를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8329-4619번으로 현대라고 보내주셔도 되고, 지금 여기 보이시는 진단이라고 보내주셔도 다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현대로템에 투자를 계획 중이시거나 추가적인 매수 타점을 기다리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현대로템의 현재 주주님들 같은 경우는 제가 준비한 이 자료를 한 번 정도는 읽어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돈 드는 거 아니고요. 문자 한번 보내주시면 제가 이 리포트 바로 드리는 거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꼭 좀 받아가 보시기를 제가 권장드리겠습니다. 정말 성심성의껏 준비를 했고요. 레일 솔루션이나 에코플랜트, 그리고 디펜스 솔루션의 이 퍼센테이지, 그리고 시장 점유율, 그래서 디펜스 솔루션에 포함이 되어 있는 K2, 그리고 차륜형 장갑차, 그리고 뭐 HR 세르파라고 하는데 다목적 무인 차량, 그리고 레스큐 드론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로봇까지, 이거 관련돼가지고 연관 지을 수 있는 추가적인 종목들도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까지도 제가 이 기업 리포트에다 적어놨습니다. 현대로템이 수혜를 받았을 때 추가적으로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이 수혜 종목도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혹시나 해서 적어놨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도 알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양질의 이런 내용들을 담아봤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만 문자 주시면 제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라 국내 증시에 대해서 하나 더 좀 풀어보자면요. 이거 방산 쪽 말고 이거 또 반도체도 풀어봐야겠죠.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요,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어닝 쇼크가 있었죠.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금리가 급등에 따라서 성장주가 약세를 좀 했었어요. 요즘 근래 들어서. 근데 이 약세의 요인이 뭡니까? 외국인의 매도세가 강력하게 나와주고 있다는 거. 이런 게 지속이 될 경우 코스피와 코스닥의 지수는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는 미국채 금리 하락을 할 때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테슬라의 급등 효과 등의 요인으로 2차 전지 관련주 중심으로 상승 출발을 했지만 오늘 그렇게 막 테슬라가 22% 급등한 거에 대비해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요. 코스피와 코스닥도 빠졌죠. 이 부분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온 것도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국내 증시에 소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전일 한국의 3분기 GDP가 부진하게 나오고 있는 것도 있고요. 향후 국내 기업들의 실적 성장에 우려를 가중하는 요인으로 뽑히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를 진행을 하실 때는요, 현대로템뿐만 아니라 다른 타 종목을 볼 때도 많은 뉴스를 좀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이 뉴스 안에서도 찌라시들이 존재합니다. 걸러야 되는 뉴스가 있고 봐도 괜찮은 뉴스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구분지어서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권고드리고 있고 권장드리고 있는 요 수익의 법칙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는데, 이 수익의 법칙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해드릴 테니까 꼭 좀 들어보시고요. 이 현대로템에 대한 분석 자료부터 현대로템과 이 차트 분석, 그리고 시황 분석까지 좀 마음에 드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꼭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있는 투자자 멘탈 수익의 법칙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는 절대적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들을 또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은 절대적으로 이 경제 뉴스를 꼭 보셔야 합니다. 여러 신문 방송사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 정보가 난무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맹신하게 되는 일이 빈번하게 되고 튼튼하지 못한 기업에 투자를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부와 내동매매로 이어지게 되는 것인데 이 왼쪽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직접 사실 여부를 판별하여서 정리한 글들입니다. 그에 맞는 종목들을 선별을 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취미가 글을 읽는 것인데요. 정치적, 경제적 부분에서 정확하게 이 팩트만 체크를 하고 선별을 하여 글을 작성해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찌라픽은 가짜 뉴스와 이 찌라시들을 구분지어서 인터넷에 올라온 거짓 정보들을 골라드리고 있습니다. 주식 테마와 공식, 그리고 제일 중요한 바로 이 리포트. 이 테마는 깊은 공부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기업의 밸류체인, 그리고 속성, 그다음 펀더멘탈 등 기업적인 분석이 많이 필요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공시 또한 볼 줄 모르는 사람이 읽게 된다면 한낱 글귀에 불과하지만 아는 사람이 읽으면 기업의 전체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하여 저는 매일 공시와 테마의 시장 분석을 일기 쓰듯이 하고 있는데 그 정보 또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받아보셔가지고 출근길, 쉬는 시간, 퇴근길에 한 번만 읽어본다면 참된 진실과 거짓을 구분을 할 수 있고 시장 경제의 이 흐름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도 읽을 수 없는 글을 제가 직접 작성을 하여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고 싶으신 분은 010-8329-4619번 010-8329-4619번으로 뉴스 혹은 정보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 정보들 매일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고급 정보는 아무한테나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에게만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 즉 진단법입니다. 제가 18년 동안 정말 많은 들과 진단을 해왔습니다. 투자 또한 심혈을 기울여야 하고 미세한 부분 하나를 놓치게 되면 대형 사고까지 이어지는 부분은 똑같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요 자료들은 단 하나의 종목을 분석한 자료들입니다. 단 하나입니다. 그저 네이버 증권 혹은 기타 다른 증권 사이트에 있는 이 재무 제표들과 이제 시장 가치 분석 자료들과는 다른 제가 직접 경제적 계산을 통한 각종 그래프들 보이십니까? 그리고 변수에 따른 하락률, 그리고 상승 가능성, 이 확률적 분석, 통계적 분석까지 직접 다 제가 수치화를 해가지고 만든 전문적인 리포트들입니다. 진단 리포트의 초점은 하락, 즉, 이 축소 국면에 있는 종목들의 내적 가치 판단과 추세의 전환, 시기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시기를 분석하여 계산한 다음에 언제 오를지, 또 시기죠. 언제 오를지에 대한 명확한 피드백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단순 재료의 가치가 아닌 현 세계의 상황과 경제의 추이를 분석하여 계산된 결론입니다. 대응 전략의 기본이죠. 이런 기본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의 진단 리포트 한 번씩 꼭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받아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제가 권장을 드리는 거고요. 010-8329-4619번으로 이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진단 받고 싶으시다면 위에 있는 번호에다가 알고 싶으신 종목명 플러스 진단 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직접 분석을 해가지고 자료까지 같이 해서 전달하면서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치를 뽑아내는 것 또한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종목명과 진단을 저와 같이 소통을 통해서 받아보시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또 있죠. 실제 저에게 진단 의뢰를 주신 분들의 목표가 목표 주가까지 제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까? 그 종목으로 얼마나 벌고 싶으십니까? 막연하게 많이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이제는 안 되십니다. 그렇게 투자하시면 안 되십니다. 정확한 이 목표 가격을 알고 있으셔야 그에 맞는 금액을 준비를 하고 투자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수익 시기, 즉 언제가 중요하고요.
이 언제까지 가지고 있을지 또한 아셔야 하는데 이게 정말 힘듭니다. 이거 예측하고 계산하는 게 굉장히 힘든데 저에게 진단을 받으신 분들에게는 이 목표 주가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기업명들은 실제 저에게 종목을 받으신 분들 종목들을 좀 추려봤고요. 그에 따른 목표 주가까지 제가 다 알려드리고 목표 주가 괴리율까지 수치화해가지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받아보시기를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진단을 한 다음에 이 목표 가격을 안 알려주면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이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죠? 바로 멘탈입니다. 여러분들 이 기업의 가치를 내가 명확하게 알고 있다 하더라도 축소 국면에 따른 하락점에 왔을 때 제가 이거를 버틸 수가 있어야 하는데 이거를 버틸려면은 이 목표 가격을 알게 된다면 가장 큰 힘이 될 겁니다. 이 종목이 여기까지 올라갈 것을 나는 이미 알고 있고 자료도 충분하고 내가 필요한 건 인내심과 믿음만 있다면 충분히 수익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목표 주가는 저에게 진단 받으신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준비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아무한테나 제가 드리는 건 아니죠. 목표 가격까지 알려주는 사람들은 정말 없습니다, 여러분들. 국내에서 저만 가능한 일이고 저만큼 수학적 경제적 분석까지 해가지고 거기다 뭐까지 하죠? 자료까지 같이 해서 가격 시기 알려주는 사람 정말 없습니다. 이 모든 정보는 오로지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에게 진단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만 공개를 하고 드리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안내 말씀을 드리자면 010-8329-4619번으로 종목명 그리고 진단이라는 얘기를 해 주셔야 제가 진단을 받고 싶어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앞전에 보여드렸던 자료와 이 목표 주가 가격까지 같이 해서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단기간에 부자가 되는 방법이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게 있으십니까? 첫 번째는 바로 부유한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유망한 사업 아이템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 바로 주식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단기간에 부자가 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재테크는 자산 운용의 기본이고 여러분들이 늦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이 부분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데이비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